어, try except 구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try 다음에 컬론을 쓰고 들여쓰기를 해서 코드 블록들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정상적인 경우에 실행할 코드들을 쭉 작성하시면 돼요. 어떤 예외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쭉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cept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럴 때 파이썬에서는 그 에러 이름을 알려주니까 except에서 에러 이름, 그리고 as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음, 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처리를 해야 되는 에러가 여러 개가 있으면 except를 여러 개를 쓰셔도 돼요. 하나만 쓰셔도 되고 여러 개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러 이름 자체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러 이름 자체를 생략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럴 때에는 모든 에러를 하나의 except 문장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부가적으로, try 부문에서 부가적으로 else나 finally 블록을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else는 어, try 안쪽의 블록이 정상적으로 모두 다 수행이 끝났을 경우,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실행할 코드들을 else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except가 아닌 경우란 뜻이에요. exception이 아닌 경우란 뜻이고요. finally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finally는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finally는 실행되고요. 예외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finally는 실행이 돼요. 그래서 항상 실행되는 부분이 finally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finally도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 전 시간에 썼던 코드 있죠? 전 시간에 썼던 코드에서 except 그리고 두 개의 에러를 처리를 했었습니다. value 에러. 자, 여기를 as 하고 e라고 별명을 줄게요. 보통 try except 구문에서 변수 이름을 그렇게 길게 안 써요. 보통 그냥 에러의 첫 글자 따가지고 e라고 하면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줄 수가 있어요. 같은 이름을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 value 에러를 e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를 건데, 이 e라고 하는 별명은 이 블록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딴 데서는 사용될 수가 없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 value 에러라는 에러가 발생해야 이 except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그때 value 에러를 2라고 별명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value 에러가 아니라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음, 실행 순서가 쭉 실행하다가 처음에 얘가 맞는지 검사를 하고 아니니까 또 넘어가야지 하고 여기까지 와서 제로 디비전 에러가 맞구나라고 판단을 내렸겠죠. 그럼 얘만 2라고 별명을 주게 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except 구문에서 에러 이름들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으로 별명을 줘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별명을 준다는 얘기는요, 어, 이 별명을 가지고서 뭔가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별명을 가지고 뭔가 할 일이 없으면 굳이 별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별명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힌트하는 정도?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어떤, 뭐가 추가가 됐는지, 여기 프린트문 밑에 프린트 E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프린트 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로 디비전 에러를 출력하겠다 그런 뜻이고 value 에러를 출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실행 다시 한번 할게요. value 에러가 발생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QWER 이렇게 입력하면 정수를 변환할 수 없겠죠.
네, 이렇게 하면 자, X와 Y는 정수로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든 프린트 문인 거고요. 그 밑에 프린트 E가 있죠. 자, 이게 이거예요. invalid literal for int with base 10 그다음 QWER. 아까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이름 옆에 에러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 이라고 하는 이 별명으로 우리가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거는 에러 메시지 내용을 프린트해 볼 수가 있어요. 에러 메시지 내용을 프린트를 해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아주 친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자가 입력한 QWER이 인트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용도로, 이런 용도로 별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만약에 이번에는 제로 디비전 에러를 발생시켜 볼까요? 그럼 첫 번째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y 나누는 숫자를 0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음. 여기서는 에러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division by zero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만든 메시지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로 디비전 에러의 에러 메시지는 영어로 디비전 바이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별명을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에러 메시지를 실제로 보고 싶다. 에러 메시지를 실제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별명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에러 메시지를 볼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에러 이름만 주시면 돼요. 에러 이름만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try except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전체는 try except else finally인데 생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해 볼게요. finally도 생략하고 else도 생략하고 except에서 에러 이름도 생략하고 에러 이름 없으면 별명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try, except라고만 이루어진 그런 간단한 except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수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임포트를 먼저 하나 넣을게요. random 하고서. 그 다음에 number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리스트예요.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예요.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할 거고요. 랜덤 모듈에 rand range를 이용해서 100보다는 작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숫자들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몇 개를 저장할 거냐면 10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르긴 할 거예요. 다르긴 할 겁니다. 난수니까. 어쨌든 10개의 숫자들이 저장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개의 숫자들이 저장되어져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치고 어떤 코드를 만들어 볼 거냐면 사용자한테 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보고 싶은가 물어보고 사용자가 인덱스를 입력하면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덱스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int 타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int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음. 사용자한테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인덱스는. 그래서, 어, 메시지를 주면 되겠죠.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용자는, 어,
인덱스를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 할 거예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게요. 일단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의 이름을 써줄 거고요. 대괄호를 시작하고 대괄호를 시작하고요. 이 안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인덱스를 써줄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인덱스는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에 있죠. 그럼 어떻게 인덱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정수가 이 자리에 쓰여지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문자열로 우리가 그냥 괄호를 닫아주는 거고 는 는이라고 할 거예요. 는. 그 옆에다가 값을 써줄 거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쓸 거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찾으려면 파이썬 코드기 때문에 수식으로 중괄호로 들어가야 돼요. 중괄호로 들어가고 여기서 numbers 다시 대괄호 inde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앞에 있는 인덱스는 요거는 그냥 문자열일 뿐이에요. 문자열일 뿐이고 이거는 숫자 이 자리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를 쓰겠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전체가 넘버스 인덱스라고 하는 게 중괄호로 묶여 있어요. 중괄호로 묶여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파이썬 코드란 얘기예요. 파이썬 파이썬 코드에서 리스트 이름을 쓰고 대괄호를 쓰고 인덱스를 써준 거는 해당 이거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넘버스 인덱스 0번 이런 코드잖아. 이런 코드. 왜 이렇게 실행이 너무 느리지? 이런 거랑 같은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볼게요. 요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볼게요. 아마 에러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자, 우선 정수로 변환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입력을 했는데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정수로 변환할 수 없는 그런 문자들이 입력이 된 경우. 밸류 에러가 발생하죠. 밸류 에러가 발생하죠. 자,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0. 자, 이 출력되는 문장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numbers 0은 23입니다. 라고 출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포맷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요렇게까지 만든 거고, 여기 입력한 숫자가 그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이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오는 자리. 그 숫자는 23이라고 하는 숫자. 23을 어떻게 찾은 거냐면 여기서 첫 번째 원소 찾은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되셨죠? 음수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했어요. 잘 되네요. 그죠? 마지막 원소. 마지막 원소를 잘 출력을 해주죠. 그죠? 0, 1, 2, 3. 한번 다른 숫자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뭐 3번, 인덱스 3번 그러면 0, 1, 2, 3. 저 같은 경우에 인덱스 3번에 있는 숫자는 37번이에요. 네, 잘 보여주고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좀 숫자가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뭐,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뒤에서 두 번째 숫자를 꺼내겠다는 얘기죠. 뒤에서 두 번째 숫자는 0. 네, 잘 꺼내서 보여주네요. 자, 어떤 에러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수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에러가 할 수 있는 경우. 큰 숫자. 그러니까 인덱스 범위를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10번. 10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있을까요? 원소의 개수가 10개밖에 없는데
시작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9번이잖아요. 9번. 그러니까 10번에는 값이 없죠. 그때 발생하는 에러가 뭐냐면 인덱스 에러예요. 인덱스 에러. 인덱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리스트의 인덱스가 out of range. 이거 무슨 뜻이에요? out of range.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범위를 벗어났다. 인덱스 범위는 0에서부터 9까지. 음수라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음수는 마이너스 10까지 가능해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10. 뒤에서 열 번째란 뜻이에요. 거꾸로 했을 때 열 번째. 이거는 첫 번째 원소랑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1. 이거는 마찬가지로 인덱스 에러죠. 범위를 벗어났다죠. 범위를 벗어났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줄짜리 코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도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코드고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정수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들을 입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을 했더라도 그 정수들이 리스트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런 경우들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예외 상황을 다 처리를 할 거예요. 하나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try,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들여쓰기, 그 다음에 except, 들여쓰기. 이게 가장 간단한 예외 처리인 거예요. try, except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에러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인덱스를 다시 인덱스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어, 잘못된 인덱스를 입력했습니다. 요렇게만 처리하고 끝내볼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우선 정상적인 경우를 보죠. 오. 네. 이거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인덱스예요. 그래서 숫자를 정상적인 경우를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해주고 있고,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QWER이라고 쓰려고 했었던 건데, 아이돌 이름이죠? 아이돌 별로 관심 없으세요? 네, QWER이라고 입력하시면 이거는 정수로 변환할 수 없으니까 잘못된 인덱스 입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알려준 거고. 그렇게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처럼 뭐 9를 벗어나는 코드, 인덱스, 마이너스 11을 벗어나는 인덱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00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인덱스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이렇게 except에서 그 에러 이름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그냥 모든 에러를 다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try except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럼 정말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문제를 드릴게요. 자,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숫자는 실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플롯. 인트가 아니라 숫자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를 보여주고, 어,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요걸 쓰란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숫자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를 보여주고 란 얘기는 그냥 input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해라 이거예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해라. 자, 그런데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경우에는 그 숫자를 출력하고 종료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력만 하고 끝내면 돼요. 출력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죠.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에러 메시지만 보여줄 게 아니라 에러 메시지만 보여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입력하세요가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코드를, 문제를 먼저 할까요? 숫자를 하라는 프롬프트, 프롬프트를 다시 보여줘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어디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들 중에서 조건문 할 때 가위바위보 했었죠, 가위바위보. 그렇지 않아요? 가위바위보를 했었는데, 컴퓨터는 1, 2, 3 하고서 난수로 만들어내면 되니까 거기서는 에러가 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용자한테는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비정상적으로 뭐 A나 B를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한 적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할게요라고 했었는데 그게 여기서 이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A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이 가위바위보 게임이 잘못 입력했어요? 라고 해버리면 거기로 끝나버리면 밑에 있는 그 결과를 처리하는 로직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사용자가 정상적인 값들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정상적인 값을 입력을 했을 때에만 사용자가 이겼는지 컴퓨터가 이겼는지를 계산해서 조건절로 검사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몇 번 만에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용자가 한 번에 정상적으로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번만 틀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숫자를 잘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10번을 해도 사용자는 계속해서 문자들을 입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몇 번에 끝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끝날 때는 언제 끝나느냐? 정상적인 숫자를 입력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자, 문제 이해되세요? 문제는 이해되시죠?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해주시면 되고요. 힌트. 무한 반복문과 브레이크 문장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무한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을 무한 반복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죠? 근데 그럼 끝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는 문장 안에서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브레이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 하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문도 브레이크문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무한 반복문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while, true, print, 뭐 a.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true예요. 그럼 들어와서 출력하겠죠. 출력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겠죠. 여전히 true죠. 그럼 다시 내려오겠죠.
또 출력하겠죠. 다시 올라가겠죠. 여전히 true죠. 그 다음에 또 출력하겠죠. 이게 무한반복문의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while true라고 해버리면 이게 무한반복문의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근데,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break 하고서 한 줄 넣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true니까 들어오겠죠? 출력했어요. 브레이크를 만났네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내죠. 그럼 이거는 무한 반복문이지만 한 번만 출력하고 반복문을 빼뜨리고 나와버리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안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한 반복문 안에서 입력하세요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냐, 아니냐. 이거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냐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while문 안에서 저는 try를 할 거예요. 시도를 할 거예요. 무엇을 시도할 거냐면 숫자를 저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try. 실수로 변환을 할 거예요. 실수로 변환을 할 건데 무엇을 실수로 변환을 할 거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실수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게 int. 여기서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정도를 보여주면 되겠죠. 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프린트하고 끝내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넘버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변수값을 출력할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넘버는 넘버 이렇게 써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 굳이 에러 이름 안 써도 돼요. 모든 에러를 다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겠죠. 그죠? 그냥 프린트문 하나 정도만 넣을까요? 프린트문 하나 정도만 넣어서 입력값은 숫자여야 합니다. 요런 정도만. 자, 근데 아직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입력하세요. 변환하고 저장한다. 저장한 것을 출력한다. 출력한다까지는 있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반복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사용자한테 입력하세요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실수 타입으로 변환하고,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저장된 변수의 값을 출력을 했으면 해야 될 일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조건문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종료하겠다라고만 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하면 프린트를 한번 하겠죠. 입력값은 숫자여야 합니다. 라고 프린트를 한번 했겠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그쵸. try except가 다 끝났잖아요. 근데 try except는 어디의 안쪽이에요? while문의 안쪽이죠. while문의 안쪽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반복할지 말지 검사하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복, 반복할지 말지 검사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반복해라 라고 추루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들어오면 try, 시도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겠습니다. 음.
실행하면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왔어요. try, 시도하래요. 여기를 시도하겠죠.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시도하겠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숫자를, 정상적인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엔터.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프린트 문에서 넘버는 3.14259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났네요. 그죠? 브레이크는 만난 곳에서 루프를 깨트리고 나온다가 브레이크. 그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루프를 깨트리고 나온다가 브레이크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처럼 보인 거죠. 끝나는 것처럼 보인 건데 다시 실행해 볼게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Q라고 입력을 해버렸어요. 엔터. 자, 어디로 갔어요? 입력까지는 잘 한 거예요. 근데 이 입력값을 플러스로 변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 익셉션이 발생을 한 거죠. 익셉션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익셉트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한 곳에서 바로 익셉트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브레이크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브레이크를 못 만나는 상황에서 익셉트로 가니까 여기서 프린트를 일단은 합니다. 입력값은 숫자여야 합니다. 라고 프린트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루프는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반복문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왔는데 조건식을 보니까 조건식은 무조건 tru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겠죠. 다시 들어오면 또 뭐예요?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코드를 또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accept에서 숫자를 입력하라고 프롬프트를 다시 쓸 필요가 없이 무한 루프로 되돌아오면 무한 루프 안에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뿌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숫자로 입력하라고 했는데 참 고집이 있는 사용자예요. W, E, R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숫자로 입력해야 됩니다 하고 누가 이기나 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네, 숫자로 입력한 경우에만 그때야 끝나요. 그러니까 몇 번 만에 끝날지 모르는 거죠. 한 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세 번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사용자가 정말 고집이 심해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면 정말 무한루프가 될 수 있는 거. 네. 이런 코드예요. 그래서 한 번 입력하고 두 번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코드가 똑같은 코드가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어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